우리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의 시대는 정말 찬란한 업적으로 가득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찬란한 시대가 사실은 아주 어둡고 잔혹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세종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버지 태종의 놀랍고도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세종대왕 시대의 업적을 한번 볼까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죠. 일단 우리 모두가 쓰는 한글을 창제했죠.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위대한 업적이고요. 세계 최초로 추구기를 만들어서 농사에 활용했고 물시계로 나라의 표준의 시간을 정립했어요. 그뿐인가요? 천문학, 의학, 군사기술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으니 그야말로 평화와 창조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왕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아주 뜻밖의 그리고 좀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답은 정말 의외의 인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스스로 폭군이 되기를 선택했던 남자, 태종입니다. 네, 맞아요. 세종의 황금기는 아들의 길을 터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힌 아버지의 냉혹한 계획 위에 세워졌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태종이라는 인물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고들어보죠. 그의 무서운 철학, 그 시작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태종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이 한마디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좋은 왕이 될 수만 있다면 더럽고 피묻는 일, 그 모든 악역은 내가 다 짊어지겠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리고 이 생각은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왕좌의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그게 누구든 아주 뿌리째 뽑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태종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 수 있어요. 1398년 왕자의 난으로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1400년엔 친형마저 내쫓고 왕이 되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숙청은 계속됐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 데 1등 공신이었던 아내의 가족, 그러니까 처남들까지 전부 제거했다는 점이에요. 나중에 내 아들 시대에 힘이 너무 강해지면 안 된다. 딱 이 생각 하나로 자신을 도왔던 가장 가까운 동맹마저 없애버린 겁니다. 그는 이런 말까지 남겼어요. 왕에게 동지는 없다. 오직 신하만 있을 뿐이다. 정말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인간관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냉혹함이 느껴지는 말이죠. 자, 태종은 이렇게 잠재적인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모든 권력이 오직 왕, 단 한 사람에게만 향하도록 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원래는 왕이 무슨 일을 하려면 의정부라는 신하들의 최고 회의기구를 거쳐야 했어요. 근데 태종이 이거 없애고 6조, 그러니까 지금의 각 부처 장관들이 왕한테 직접 보고하게 만든 겁니다. 중간 단계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태종이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아마 경쟁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향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원래 왕세자는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이었어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이 양녕대군이 공부는 뒷전이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자질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태종은 정말 힘든 선택을 합니다. 가문의 전통이냐 나라의 미래냐. 결국 그는 자기 손으로 맏아들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선택한 인물이 바로 셋째 아들 충녕대군,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입니다. 태종은 충녕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고 이 아들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제목이라고 판단한 거죠. 장자계승 원칙보다 능력을 우선시한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죠? 왕이 될 똑똑한 아들도 정해졌고 방해 세력도 다 제거됐고요. 하지만 태종은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잔인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합니다. 아들의 왕자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딱 한 사람을 더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세종이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던 장인 시몬이었습니다. 세종 입장에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죠.
하지만 아버지 태종의 계산은 냉정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앞으로 세종의 시대에는 왕의 장인, 즉 외척이 힘을 가지고 국정에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세종에게는 개인적인 아픔을, 하지만 왕으로서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절대적인 자유를 선물한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태종은 대체 뭐냐? 그냥 잔인한 폭군이냐? 아니면 이 모든 걸 내다본 선각자냐? 이걸 이해하려면 훗날 왕이 된 세종의 아들 세조와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세조도 조카를 죽이고 폭력으로 왕이 됐어요. 태종과 비슷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조는 자신을 도운 공신들에게 엄청난 상을 주면서 강력한 귀족 세력을 만들어줬고, 이게 결국 수십 년간 나라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태종은 어땠죠? 자신을 도운 세력마저 미래의 위협이 될 것이라며 숙청했죠. 그의 목표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아니라 오직 다음 왕, 즉 세종을 위한 완벽하게 안정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토록 냉혈한 같았던 태종,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극심한 가뭄 속에서 남긴 말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태종이 죽고 난 직후에 정말 비가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를 태종우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이 전설은 그가 저지른 모든 피비린내 나는 행동들이 결국엔 백성을 위한 그만의 뒤틀린 방식의 사랑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네요. 결국 태종은 자신의 아들이 역사의 길이 남을 성군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피 묻은 폭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더 나은 미래,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 과정에서 행해지는 리더의 잔혹한 행동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